안녕하세요. 네, 김치 안녕하세요. 합의하려 우리 의원님 또 오늘 와주셨는데요. 선생님 댁에서는 설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저희들은 네. 이제 제사음식, 설은 제사음식 안 하는데 떡국하고 뭐 이제 콩국 같은 거 끓여서 이제 콩국도 먹고 이제 그런 특별하게 설명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명절 네. 음식. 네. 집집마다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독특한 설 음식들이 있는데 뭐 팔도에서 누구네 집에서나 다 하는 것은 곰국하고 떡국인 것 같아요. 그 떡국에는 맛있는 김치가 있으면 좋은데 물론 김장김치하고 드셔도 맛있긴 하지만 김장김치는 곰국이나 떡국하고 먹기에는 약간 그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잘 덜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딱 어울리는 곰국에 딱 어울리는 김치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설렁탕 김치, 배추김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말아가지고 하는 것까지를 해봤잖아요. 오늘은 손바닥 깍두기를 하는데요. 손바닥 깍두기도 다른 거하고는 좀 독특한 방법으로 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게 하는 방법으로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쉬워질 만큼 확 절이는데요. 이거 무엇으로 절이는가가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 포인트인데 젓갈로 절여요. 멸치 액젓으로 이렇게 손바닥 만식하게, 그래서 손바닥 깍두기인데요. 설렁탕 깍두기 이렇게 하루 전에 이게 무가 큰 중간 크기로 3개거든요. 3개일 때 200ml 컵에다가 한 컵 반, 그러니까 300ml를 부어놔요. 그래서 두적두적해서 놔두면 이렇게 자기 몸에서 나온 이 멸치 액젓으로 이렇게 절여진 이런 국물이 거의 자신의 몸을 다 덮을 만큼 쌓이거든요. 그러면 저녁, 그러니까 소금에다가 절여가지고 그 맛있는 무를 겨울 무 참 맛있잖아요. 근데 그 무를 전혀 버리지 않고 쓰는 방법으로, 그래서 설렁탕 어른들, 남자들 특히 이렇게 드시다가 김치 국물 푹 이렇게 말아가지고 드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국물을 다른 물을 부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무 자기 몸에서 나온 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발한 이 손바닥 깍두기는 설렁탕 김치로 드시고 국물을 많이 떠 드시는, 속이 좀 안 좋을 때 이걸 국물 떠 드시면 굉장히 좋은 김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절이시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그냥 하루 전에 24시간, 24시간. 24시간 전에 내일 담을 거면 오늘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넣지 말고 맛있는 맑은 액젓을 무 3개, 큰 거 3개, 이게 뭐 이게 작은 거, 중간 크기 작은 거 정도로 4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무, 겨울 무 나온 거, 저장 무 나온 거에 3개 정도 분량이에요. 3개면 하나에 1kg에서 1300g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게 3.5k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5kg 정도를 한 컵 반, 300ml의 액젓에다 절여 놓으면 이렇게 맑은 국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무에서 나온 국물이. 그러면 이 국물에다가 다른 간은 하지 않아요. 한 컵 반에 한 컵 반의 액젓으로 절였기 때문에 얘도 간이 대충 맞고 얘도 이게 한번 찍어서 드셔보면 아주 맛있는 짭짤한 맛이 나거든요. 무에서 나서 여기에다가 새우젓만 2숟갈 정도 넣으시면 돼요. 새우젓만 2숟갈. 네, 이게 2숟갈 정도. 아무것도 넣지 말고 새우젓만 2숟갈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배하고 사과 갈은 거. 근데 굳이 배랑 사과랑 갈고 이렇게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그 배즙, 사과즙 이런 거 많이 다니잖아요. 그 처음에는 선물이 들어오거나 내가 사왔을 때 몇 개 먹다가 나중에는 먹어지지 않거든요. 그거 넣으면 굉장히 좋아요. 굳이 배랑 사과랑 갈지 않아도 그럼 국물도 더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이 컵 저기도 한 2컵 정도 드시면 미생물들이 충분히 먹을 먹이를 넣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 기억하세요? 저기 배추김치는 생강과 마늘의 분량이 어떻게 되나겠어요? 마늘 분량의 2분의 1이 생강이. 그렇죠. 그런데 무김치는
우리 좀 생강을 좀 더 넣어야 되나요? 그렇지. 생강과 무 양이 네, 동량으로. 동량으로. 그래서 내가 이 분량에 한 수저 반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마늘도 한 수저 반 정도를 넣으면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밥 먹는 컵으로 계량하면 이게 뭐 5ml 정도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다른 양념은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이게 3kg니까 한 3컵 정도? 네. 세 스푼 정도. 그리고 무 김치에는 흑임자를 좀 넣어주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흑임자 1kg에 한 숟갈 정도, 그러면 세 숟갈 정도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얘도 그 유산균이 빨리 배양될 수 있도록 제가 발효소금을 한 숟갈만 넣을 겁니다. 이것은 간을 맞추기를 하기보다는 여기다 배양해 주는 거예요. 배양액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고균이랑 유산균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과일을 갈아 넣긴 했지만 설탕도 무 하나당 한 숟갈 정도, 3개니까 3숟갈 정도 넣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생선 갈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넣고요. 여기에다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고춧가루를 빨갛게 한 걸 좋아하시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 집에서 선호하는 대로 분량을 정하시면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요. 그 무 2개당 한 컵 정도를 넣었을 때가 기본적으로는 먹기 좋은 붉은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2컵 정도 넣으면 딱 적당한 정도의 고춧가루 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삼삼하면서 무김치는 삼삼하면서 국물이 많은 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저은 다음에 그냥 이 무를 넣어서 그냥 담가 놓으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무할 때 여기다 또 고춧가루 바를 때도 있는데. 그것은 그 석박지를 담는다든지 석박지를 담는다든지 절여지지 않았을 때. 네,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고춧가루를 왜 묻히냐면 고춧가루 속에 무르지 않게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라줌으로써 이제 무르지 않게 하고 또 피시 소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피시 소스, 곧 웨슬레에서 그 채소 절임류에 피시 소스를 넣으면 그 생선이 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국제 특허를 받았는데 그게 우리 김치 담는 방법이었거든요. 우리 후손들이 이걸 모르면 노열을 내야 될지도 모르니 참 애석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를 아까 그 피시 소스라고 하는 멸치 액젓, 프랑스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 굉장히 많이 먹는 게 엔초비인데 그 액젓으로 절여놨었잖아요. 그래서 그 국물로 그냥 이 국물까지 같이 먹는 깍두기를 한 거예요. 무친 게 아니라 이 국물. 그러니까 좀 물김치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국물에 되게 기대가 되네요. 와, 국물 진짜 환상이에요. 국수 말아 드셔도 좋고요. 또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간 보세요. 삼삼하면서 익을 때도 아주 막 사이다처럼 톡 쏘면서 톡 쏘면서 충분히 24시간 동안 젓갈이 절였기 때문에 국물이 자극도 없고 깔끔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맛있잖아요. 맛있네. 그래서 젓갈이 하루 정도 절여서 이렇게 확확 쉬어지게 해야 된다. 어쩌면 그 치자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담근 단무지 같은 그런 식감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놓고 생으로 드셔도 맛있고요. 그 다음에 새콤하게 익었을 때 한번 상상해보세요. 익을 때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젓갈 굉장히 발효가 돼가지고. 발효돼서 그리고 그 발효 소금을 한 숟갈 넣어줬기 때문에 더 발효가 잘 돼. 발효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마치 유산균을 접종시켜 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 댁에 가면 정말 단순하게 밥상을 차려줘서 먹었는데 속도 편하고 또 자꾸만 다시 가서 그 음식을 한번 더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까닭은 떡국이 특별히 맛있다기보다 김치가 특별히 맛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을 맞이해서 특별한 김치 2가지 이렇게 담아 보신다면 으쓱하면서 상 차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시댁에 또 이제 갈 때 뭐 이렇게 음식 준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2가지만 해가지고 가면 갈비 재가지고 가는 것보다 더 인기가 좋을 것을 저는 확신해요. 네, 한국인의 입맛 다 비슷하거든요. 맛있는 김치에 열광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설에는 이렇게 2가지 김치 잘 담가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언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